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90페이지 일간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가전도 만들기 강의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는 강의는 유김의 구성 요소, 유김학의 어떤 구성 요소, 그래서 유김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는 단계인데 아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장부터 시작해서 정단 시간 이렇게 해서 쭉 강의를 했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유기막의 구성 요소는 끝내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강의를 해보고요. 지금 유기막의 어떤 구성 요소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가 끝나면 이제 가전도 만들기, 그럼 사과 삼전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시작은 일간부터 하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태어난 날짜, 예를 들어서 70년 5월 20일생이다. 그러면 20일에 해당하는 일간과 일지가 있죠. 일진, 그날의 일진을 가지고 일진에서 위에 있는 천간을 우리가 일간이라고 그러죠. 일진에서 아래쪽에 있는 오해영을 일지라고 그러고, 근데 유기마에서는 사주 명리학과 다르게 점을 보는 그 날의 일진 있죠. 그날의 일진. 그래서 그날의 일진이 예를 들어서 갑자일이다. 여기 나온 것처럼 갑자일이다. 그러면 이 갑자일에 갑이 일간이 되고 자가 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사가인 이렇게 나와 있죠. 갑. 그러니까 그날의 일진을 보고 일간과 일지를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어떤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일날 점을 쳤다. 그러면 갑이 일간이 되고 자가 일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갑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일간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거는 일간은 점치는 당사자를 말이에요. 점을 치러 온 당사자. 그러니까 궁금한 일이 있어서 상담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일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물어보는 어떤 내용이 있죠. 본인의 간직사를 물어볼 수도 있고, 본인의 재물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그 내용, 그 내용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물어봤다 하면 이 자가 어떤 집이 되겠죠. 어떤 동업하는 문제를 물어보러 왔다. 그러면 자는 동업하는 상대방이 되겠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장사를 하시는 분이면 자가 장사하는 가게가 되겠죠. 그것처럼 갑은 점치는 당사자. 만약에 어머니가 아들의 점을 치러 왔다. 그러면 이 갑은 누가 되죠? 갑은 그 아들이 되겠죠? 갑은 아들이 되면서 점 치러 온 어머니도 돼요. 그러니까 갑을 아들로 보면 여기 있는 이 오화는 어떤 갑 입장에서 어떤 자손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 하면 어떤 활동성을 나타내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엄마로 적용해서 보면 이 오는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점을 치러 왔다고 그러면 먼저는 갑을 아들로 놓고 보고 그 다음에는 엄마로도 놓고 한번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엄마로 대입해서 놓고 보면 이 자가 이제 자식이 되겠죠. 그것처럼 이렇게 본인점이 아닐 때는 양 당사자를 같이 이렇게 적용해서 봐야 되는데 그거는 또 차차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명리학과 다르게 상담을 의뢰하는 날의 일진이다. 그래서 일진 중에 천간은 내가 되고
지지는 그 점치는 어떤 목적사, 점치는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점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지 상신에 있는 그 여기 일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지 그 자는 어떤 여기 갑의 어떤 갑의 목적사인데, 그럼 우리가 점을 칠 때 기둥의 시작은 바로 위에 있는 신 있죠? 신. 자 바로 위에 있는 신. 이 신이 그 일간의 기름을 나타내는 단초가 돼요. 이 내가 물어본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름을 암시하는 것은 신에서 이 갑을 극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궁인하고 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칠 때 가장 일차적인 것은 일지상신에 있는 그 기운이 일간을 극하느냐 생하느냐, 그게 가장 우리가 정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은 일간의 어떤 기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의 기궁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그 일간 옆에 이렇게 인이라고 써 있죠? 이 인이 일간의 기궁이에요. 그럼 일간의 기궁은 왜 필요하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일간의 어떤 그 오행은 이 천간의 어떤 십천간의 어떤 기운이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오행은 이렇게 보면 다 이 지지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그 12지지 있죠? 그 지지를 나타내는 다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단하면서 기룡을 보면 그 일간하고 형충파일을 봐야 되는데, 이 지지 오행하고 그 천간 오행이 형충파이가 될 수가 없겠죠? 이 갑하고 신하고 어떻게 형충파이를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궁을 나타내서 이 인하고 신하고 우리가 충의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충관계. 그러니까 어떤 기름의 형충파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궁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가삼전을 보면 이 전체적인 어떤 구성 중에 이 간목만 어떤 천간의 구성 요소고 나머지는 다 지지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형충파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기궁을 표시해서 기궁하고 이렇게 어떤 다른 오행하고 이 충관계, 형충파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궁이 필요합니다. 그럼 기궁을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 보면 지금 갑, 병, 무, 경, 임, 이 5개 양간은 기궁이 전부 그 녹이에요. 녹, 걸록. 우리가 사주에서 걸록이라고 그러죠. 그 녹이 전부 기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음간은 원래대로 하면 을목은 묘가 녹이죠. 그 다음에 정화는 우화가 녹인데, 지금 여기 보면 묘 바로 앞에 진이 기궁이죠. 여기 정화도 보면 사지로 보면 오화가 녹인데 오화 바로 앞에 있는 미가 기궁으로 되어 있죠. 여기 기토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 개수도 자가 녹인데 바로 한 칸 앞에 있는 축이 기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궁의 용도는 그 형충파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음간의 기궁은 그 녹, 일이 전지라고 표현하는데, 그 녹이 되는 글자에 바로 한 칸 앞 글자가 기궁이 된다. 그래서 책에서는 녹, 일이 전지다. 바로 앞 글자다. 그런 뜻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궁은 그런 용도고요. 지금 음묘일 사국을 보면 지금 일간이 을이죠. 근데 여기 기궁이 진이라고 되어 있죠. 진.
그러니까 이 진이 지금 기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뭐 애우라고 애울 만한 성질은 아니고, 아, 양가는 녹이 기공이 되고, 음가는 녹의 한 칸 앞글자가 기공이 된다.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으로 따지면 을은 묘가 녹인데 바로 한 칸 앞글자가 진이죠. 그러니까 진을 우리가 기공이라 한다. 또는 신금이면 당연히 유가 녹이 되겠죠. 이 한 칸 앞글자는 술이 되겠죠. 그래서 기공은 이렇게 표시한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간상신입니다. 일간상신은 여기서 보면 이게 일간상신이죠. 해, 해가 일간상신인데 이건 일간의 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일간의 바로 위에 있는 오행이다. 일간의 천기, 일간의 바로 위에 있죠. 일간이 간목인데 간목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간의 상신은 점치러 온 상담을 의뢰한 사람의 현재 당면 운세를 말해요. 현재 당면 운세. 그러니까 이 점을 치러 오신 분이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 동그라미는 공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 원안에 있는 글자가 그 일간 상신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잘못 오해하면 아, 이 해수가 공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망은 아니고요. 이 해수, 이 해수는 일간의 어떤 장생이죠. 일간 간목의 장생이라 장생은 그 사주로 말하면 인수죠. 일간의 인수니까 일간은 지금 인수로부터 생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현재 그 큰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당장 이것만 놓고 보면 뭐 다른 오행하고 같이 보면 근데 여기 갑신일 사국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꼭 편안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일간 상신만 보면 그 장생, 해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또는 사업이 순탄하다. 현재 점을 치러 온 현재 상황, 점을 치러 온 사람의 현재 상황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간 상신은 그 상담을 온 손님의 어떤 현재 어떤 당면 운세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상담하러 오신 어떤 점치러 오신 분, 그분한테 그분이 어떤 삶을 우리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일간 상신만 보면 지금 이분이 어떤 상황이다. 곤란한 상황인지 아니면 잘 살고 있는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손님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점을 쳐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점을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이거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뭔가 가게를 해보고 싶다.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직장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점을 치면 여기가 장생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 어려운 게 나와요. 대부분 그 자손요, 그 식신상간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게를 할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장생이나 녹, 제왕이 있으면 좋고 여기에 뭐 삼요절, 뭐 신금이나 유금이나 또는 임묘되는 미토나 이런 게 오면 이 자리가 별로 안 좋겠죠. 다음 관직장단일 때는 여기에 신이나 유가 오면 좋겠죠. 관직장단은.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여기는 그 장생이나 녹이나 재앙이 오면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간의 운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신은 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책의 내용을 보면 음신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은 다 해놨지만 물론 이제 어떤 다른 분한테 개인 교수를 받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책으로 독학하시는 분은 이 일간의 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기 을지의 음신도 있죠.
이 음신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일간의 음신 또는 일지의 음신, 이 음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식물의 뿌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일간 상신에 아무리 좋은 글자가 있어도 음신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어렵다. 당장 여기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지금 자수는 그 간목의 인수잖아요. 인수인데 지금 술토가 이 자수를 이렇게 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수가 간목을 생하는 것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잠시 반짝하다가 결국은 술토가 자수를 극하기 때문에 나를 돕는 기운은 소멸돼서 없어진다. 그래서 이 음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나의 뿌리가 된다. 여기 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지도 술토가 이렇게 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지 입장에서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신금이 나중에 음신에서 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간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하지만 술토가 자수를 극해서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자수는 처음에는 극하지만 신금이 이 기운을 뺏어서 자수를 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결국 그 음신은 어떤 나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고 내 목적사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병화가 일간인데 자수가 극하고 있죠, 위에서. 그러니까 점을 치러 온 어떤 그 상담자는 점을 치러 온 현재 이 순간에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 간제구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음신에서 극하잖아요, 자수를. 그러니까 당장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조금 지나면 어려운 일이 해결될 수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지금부터 일지상신을 설명하겠습니다. 일지상신은 그 여기 자수 바로 위에 있는 신금이 어떤 일지상신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일지상신이 일간을 이렇게 극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담을 오신 분이 가게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가게를 얻으면 장사가 잘 될까요? 돈을 많이 벌까요? 물어보면 그 가게를 자수라고 할 수가 있고 자수를 둘러싸고 있는 기운이 신금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금이 그 일간을 극하니까 그 가게를 그 매입해서 또는 임차해서 운영을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일은 신토가 신금을 생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가중된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칠 때 일지상신은 그 어떤 정당한 목적사에 가장 일차적인 기록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택점이다. 그러면 그 가끔 손님들 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와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이사를 가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점을 칠 수가 있죠. 가택점을. 그래 점을 쳤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집이 그 일간을 이렇게 해치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에서 인생이 좀 잘 안 풀린다.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조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을 칠 때 일지상신은 그 일차적인 기둥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지의 음신도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줘야 됩니다. 지금 이 신금은 그 정화 입장에서 보면 재성이 되죠. 재성이 되니까 뭔가 어떤 가게의 어떤 영업점이라고 하면 가게에서 돈을 좀 벌 것 같은데 문제는 바로 뒤에 음신의 축이 있죠. 축은 신금이 임묘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되다가 다시 장사가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일지의 음시는 그런 용도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일간상신이나 이 일지상신은 이 음신에 좌우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음신. 사하고 축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자수는 사가 자수를 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여기는 신금을 이렇게 임묘시키니까 그 일지상신에는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음신과의 관계는 이 상신하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처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전은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화가 처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화는 병화 입장에서 보면 이 녹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처전에 녹이 떴다. 그러면 일 시작이 좋다. 그래서 재물장단만 아니면 처전에는 녹이나 그 장생 인수나 또는 그 형제요, 비견겁제가 뜨면 좋아요. 그러면 일이 잘 풀려나간다. 일의 시작이 잘 풀려나간다. 그걸 뜻해요. 근데 이제 비견겁제, 형제요는 어떤 재물장단일 때는 그 군겁쟁제가 되니까 어떤 재물을 그 형제들하고 다투게 되니까 그 경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떤 재물장단만 빼놓고는 그 형제여도 그 처전에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처전에 길신과 길장이 있더라도 휴수무력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운이 있어도 만약에 이게 그 여름 정단이다. 만약에 이게 여름에 정단한다. 그러면 여름 정단이면 사화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이 엄청나게 왕성하다는 걸 의미하죠. 사업운이 왕성하다. 그걸 의미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름이 아니고 이 사화가 겨울에 이렇게 보인다. 그럼 겨울에는 그 해자소가 왕한데 이 사화가 힘이 있을 수가 없죠. 절제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녹이 절제에 있으니까 아, 사업이 절벽에 이르러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절벽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걸 우리가 절제라고 표현합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중재입니다. 이 중재는 밑을 말하는데 그 어떤 일의 중간 단계를 말해요. 아까 설명한 초전은 일의 시작 단계. 그래서 초전에서 일이 이제 시작돼서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의 어떤 중간 단계에서 어떤 기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전에 아무리 좋은 오행이 있어도 또 중반에 또 좋지 않은 운이 있으면 좀 흉한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 만약 간직정단이라면 초전에 자수가 일간에 관기가 되니까 좋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토가 자수를 이렇게 극하면 간지군이 관운이 뭐 좋다고 말겠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전은 그런 의미다. 만약에 어떤 어떤 모망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게 나왔다면 그 초전에 자수가 있어서 일간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좀 중반전 들어가면 이 어려운 일을 미토가 극해서 좀 일이 서서히 좀 풀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말전에 녹이 있으니까 아 이때부터는 일이 정상적으로 잘 풀려 나가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중전은 일의 중간 단계를 말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말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전은 여기서 인이죠. 인은 이 병화 일간 입장에서 보면 장생, 그 인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이 사람의 운세는 끝에 가면 좋아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뭐 초전이나 중전, 처음과 중간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결론에 가면 뭐 좋아진다. 근데 아직 저희가 그 연명상신, 그 행년상신이나 그 본명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직 안 했는데 사실은 그 연명상신하고 행년상신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이 사가 3전에서는 그 말전이 그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결과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의 어떤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 본명상신하고 행년상신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가 3전에서는 말전이 거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 태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태세가 그 사가 3년이 있으면서 일간을 극한다 또는 생한다 그러면 다른 오행이 극하거나 생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망사, 어떤 목적사를 점쳤는데 만약에 그 병인일 6국 어떤 정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초전에 이렇게 자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병활간이 어떤 목적사를 점쳤을 때 뭐 가게를 운영하면 잘 되겠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겠느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자수가 이렇게 극하고 있잖아요. 자수가 이렇게 극하고 있으면 일간이 잘 풀릴 수가 없겠죠. 특히 그 극하는 자수가 그 태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세가 있을 때는 그게 극하는지 생하는지 그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세의 의미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 연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연명하면 연명상신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연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본명, 본명과 행렬 말이요. 그럼 당연히 그 본명과 행렬의 운세는 그 위에 상신에 있겠죠. 상신에. 그래서 이 본명상신하고 행렬상신이 이 일간하고 어떤 관계냐, 이 일간 병하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떤 목적사에 있어서 그 일이 성사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거를 물어보는 점에 있어서는 이 본명상신이 일간을 극한다거나 행렬상신이 일간을 극하면 안 되겠죠. 또는 어떤 삼전의 상황에서 그 연명상신을 극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운명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의 어떤 운명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가 삼전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석을 하되 그 사가 삼전은 반드시 본명상신과 행년상신의 영향 안에 있다. 본명상신은 그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운명을 말하는 것이고 행년상신은 그 사람의 일년 운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내 1년 운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전체적인 내 운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또 업체를 하나를 내가 인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이렇게 특히 했을 때 새로 그 인수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내 본명상신이나 행여상신을 극한다면 다른 사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 새로운 어떤 그 업체를 인수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뜻해요. 이것도 차차 앞으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사과의 음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명한 내용의 뭐 종합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의 일진 중에 천간은 일간, 점치러 온 당사자, 그 문제마러 온그 사람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일지는 물어보러 온 사람의 어떤 목적사,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 바로 위에 있는 자수는 일간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간상신은 어떤 일간의 어떤 현재 당면 운세, 현재 일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러니까 점치러 와서 물어보는 내용하고 상관없이 현재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을 말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의 음시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어떤 일간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지상신은 어떤 목적사의 기름을 나타내는 일차적인 장소다. 그래서 어떤 병화일간이 알고 싶은 내용의 일차적인 기lum은 유가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이 유가 그 재성이니까 어떤 재물장단이라면 뭔가
재물이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다른 부분도 봐야 되지만 1차적인 기름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재물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다 그러면 재물이 눈에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내용을 참고해서 다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일지의 음신은 그 일지의 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처전은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 맨 처음에 기름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왔을 때 자수가 처전에 있다고 하면 간직정단이나 이런 걸 빼고는 다 일간을 극하니까 뭔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중전에서 초전을 극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가 좀 중반전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사라지겠다. 그걸 알 수가 있고 말전에 장생 임목이 있으니까 임목이 병아리 이렇게 생하는 단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결국은 일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가 삼전을 가지고 지금 일간의 어떤 기름을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축토가 행년상신이라면 그 일년 운세는 행년상신이 좌우를 하는 거니까 이 행년상신하고 일간하고 관계를 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일간 병화가 축토한테 설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년 1년 운세가 아무래도 설기되는 운세에 있다. 그러니까 1년 운세가 쉽진 않겠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축토가 본명이라고 하면 본명상신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어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사업운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앞으로 이 사람 인생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